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신기방의 산업안전 산업기사의 저자 한효윤 리더입니다. 자, 오늘은 2015년 필답형 1회차 해설 강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자, 1번. 도수율이 4라고 하네요. 도수율이 4인 사업장에서 연간 5건의 재해로 인하여 380인의 요양 근로 손실수가 발생하였다. 해당 사업장의 강도율을 계산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자, 이 문제 아주 재미나게 낸 문제인데요. 자, 보시죠. 일단 도수율은 연 근로시간수 분의 재 건수 곱하기 10의 6승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연 근로시간수를 먼저 알아야 하거든요. 그럼 연 근로시간수를 구하려고 하면 두 개 바꿔주면 되죠. 바꾸면 연 근로시간수는 도수율분의 재 건수 곱하기 10의 6승이 됩니다. 자, 그러면 도수율이 4라고 했죠. 4분의 연간 5건의 재, 건수가 5건이네요. 곱하기 10의 6승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풀면은 125만 시간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이제 강도율 구해야겠죠. 자, 강도율은 연 근로시간수 분의 총 요양 근로손실일수 곱하기 1000, 즉 10의 3승입니다. 그럼 여기서 그대로 나왔네요. 연 근로시간수 125만원 넣고요. 그 분의 총 요양 근로손실일수 380일이라고 했죠. 그럼 380 곱하기 10의 3승을 하면 0.30이 나옵니다. 이 문제는 결국엔 도수율과 강도율의 식을 알고 그 식을 조금 대입을 하면서 변형이 좀 있었던 문제예요.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지금 나오는 해설대로 푸시면은 충분히 정리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뭐다? 자, 도수율, 강도율은 단위가 없다. 중요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2번. 굴착면의 기울기 기준을 나타내었다. 표에 빈칸을 작성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자, 이거는 법안이 바뀌었죠. 법안이 바뀌었는데 아직까지 법안 바뀌고 나서 한 번도 출제되지는 않았습니다. 자, 보시죠. 자, 집안의 종류, 굴착면의 기울기. 자, 모래는 뭐다? 1대 1.8입니다. 연암 및 풍암은 뭐다? 1대 1.0입니다. 그럼 3번 경암은 1대 0.5입니다. 마지막 그 밖의 흙은 1대 1.2입니다. 아직까지 변경되고 나서 이 출제거든요. 이제는 나올 때가 된 타이밍인 것 같습니다. 잘 정리해 놓으세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3번. 재예방을 위한 풀프루프 기계 종류 4가지를 작성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자, 해설 보실게요. 역시나 제외가 되었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4번. 공정안전보고서 작성 시 공정안전보고서에 포함하여 사항 4가지를 작성하시오. 자주 출제됩니다. 자주. 자, 보시죠. 암기법은 공공안비. 이거 보시면 1번 공정안전자료, 2번 공정위험성평가서, 3번 안전운전계획, 4번 비상조치계획입니다. 그래서 공공안비로 암기하시면 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5번 인간주의 특성에 해당하는 다음 용어를 작성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자, 보시죠. 선택성, 방향성, 변동성입니다. 그래서 암기하실 때는 선방병이라고 외우시면 돼요. 선방병. 근데 성방변에 플러스 되는 거는 지금 용어를 작성하라고 했죠. 자, 보시죠. 자, 먼저 1번 선택성. 여러 종류의 자극을 자극할 때 소수의 특정한 것에 한하여 선택하여 집중한다. 2번 방향성. 한 곳에 주의하면 다른 곳의 주의가 약해진다. 당연한 거겠죠. 자, 변동성. 주위에는 주기적으로 부주의적인 리듬이 존재한다. 그렇게 변동성. 선방변을 해서 잘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6번. 산업안전보건법에 정하는 위험물의 정의 및 종류에 관한 내용이다. 가로 안에 적합한 내용을 작성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자, 보시죠. 1번. 부식성 산류. 농도가 몇 이상? 이건 뭐다? 20% 이상입니다. 20% 이상이 염산, 황산, 질산, 그 밖에 이와 같은 정도 이상의 부식성을 가지는 물질. 2번. 농도가 뭐 이상이 몇 퍼센트? 60% 이상이 인산, 아세트산, 불산, 그 밖에 이와 같은 정도 이상의 부식성을 가지는 물질. 그 부식성 염기류, 농도가 몇 이상 보시면 40% 이상인 수산화 나트륨, 수산화 칼륨, 그 밖에 이와 같은 정도 이상의 부식성을 가지는 염기류. 자, 넘어가서 인화성 액체 보시죠. 에틸, 가솔린, 아세트, 알데히드, 산화프로필렌, 그 밖에 인화점이 섭씨 몇 도 미만. 이거는 23도 미만입니다. 미만이고 초기 끓는 점이 섭씨 35도 이하입니다. 자, 여기서 자 색깔을 바꿔볼게요. 자, 노르마 핵산, 아세톤, 메틸 에틸케톤, 메틸 알코올, 에틸 알코올, 이황화탄소. 그 밖에 인화점이 몇 도이냐? 이것도 역시나 23도 미만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촉이 끓는 점이 거꾸로입니다. 섭씨 35도를 초과하는 겁니다. 차이 있으시죠? 그렇기 때문에 색깔을 바꾼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크실렌, 아세트산 아밀, 등유, 경유, 트레핀유, 이소아밀알코올, 아세트산, 하이드라진, 그 밖에 인하점이 섭씨 23도 이상, 섭씨 몇 도 이하? 60도 이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차이점을 구별해서 암기해 놓으신다면 절대 틀릴 일 없겠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7번. 다음 용어에 대하여 설명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자, 1번 MTTF, 2번 MTTR입니다. 자, 그럼 답안을 보시죠. 자, 1번. 자, 색깔 바꿀게요. 수리가 불가능한 제품에서 처음 고장날 때까지의 시간을 말한다. MTTF. 그리고 MTTR은 평균 수리에 소요되는 시간을 말한다. MTTF나 MTTR은 간단하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8번. 안전인증 대상 가죽지 안전화의 성능시험의 종류 4가지를 작성하시오. 역시나 이 문제도 작업형 출제가 됩니다. 자, 보시죠, 답안. 자, 1번 내답발성 시험, 2번 내압박성 시험, 3번 내유성 시험, 4번 내부식성 시험, 5번 내충격성 시험, 6번 방리저항 시험입니다. 이렇게 해서 6가지를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9번. 법규 개정에서 이거 바로 삭제되었기 때문에 했습니다. 접지공사 종류에 대한 내용인데 이건 삭제된 지 꽤 되었기 때문에 제가 다른 해설도 안 넣고 바로 삭제되었다고 추가해 놨습니다. 자,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10번. 낙하물 보호 구조를 설치해야 하는 건설기계의 종류 4가지를 작성하시오. 저 해당 문제는 또 건설안전기사에도 나오는 문제죠. 건설안전기사에서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답 한번 보시죠. 자, 1번 불도저, 2번 트랙터, 3번 굴착기, 4번 로더, 그리고 5번 스크레이퍼, 6번 천공기, 7번 항타기 및 항발기입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요거에 대해서는 제가 또 작업형에 또 강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저희 작업형 교재에 요 내용에 대해서 사진이 다 첨부되어 있으니까 작업형 사진 보면서 이게 어떤 기계기구인지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2번.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신규 보수 교육을 받아야 하는 직무교육 대상자 4명을 작성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자, 오랜만에 나온 문제네요. 자, 답 한번 보시죠. 자, 1번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보통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는 현장 소장님이죠. 건설업 기준으로 했을 때 현장 소장. 2번 안전관리자, 안전관리 전문기관의 종사자. 3번 보건관리자, 보건관리 전문기관의 종사자. 4번 건설 재예방 전문 지도기관 종사자입니다. 보통 이 부분에서 이제 현장에서 항상 재예방에서 나와서 저희가 컨설팅을 받는 거겠죠. 5번 성면조사기관의 종사자. 6번 안전보건관리 담당자. 7번 안전검사기관, 자율안전검사기관의 종사자. 이렇게 해서 총 7가지인데 이 중에서 외우기 편하신 거 4개를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2번.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용어를 작성하시오라고 나왔어요. 이건 좀 섞여 있는데요. 자, 보시죠. 1번. 단조로운 업무가 장시간 지속될 때 감각 기능 및 판단 능력이 둔화 또는 마비되는 현상을 말한다. 그건 뭐다? 감각 차단 현상입니다. 2번 작업 대사량과 기초 대사량을 비율을 말하며 작업 대사량 작업 시 소비 에너지와 안정 시 소비 에너지의 차이로 말한다. 그건 뭐다? 에너지 대사율. 다른 말로 RMR이죠. 3번 인간 또는 기계 설비에 결함이 발생하거나 가후가 있더라도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2중, 3중으로 통제를 가한다. 그 뭐다? fail-safe입니다. fail-safe. 4번 마지막. 기계의 결함을 찾아내어 고장을 안정시키는 기간을 말한다. 그 뭐다? 디버깅 기간입니다. 디버깅 기간. 이렇게 해서 1, 2, 3, 4로 정확하게 암기해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3번. 프레스의 손천액 시 방호장치에 관한 설명 중 가로 안에 알맞은 내용을 작성하시오라고 나왔는데요. 자, 이 내용은 작업형에 출제됩니다. 자, 보시죠. 손천액이 파는 금형 크기의 몇 이상 또는 높이가 행정 길이 이상이어야 한다. 그 뭐다? 2분의 1 이상입니다. 2번. 손천액이 봉의 진폭은 뭐 폭의 이상으로 된다. 그 뭐다? 금형의 폭의 이상으로 되고. 3번. 손천액의 시 방호장치의 일반 구조에 있어 슬라이드의 하행정 거리는 무슨 위치 내에서 손을 완전히 밀쳐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뭐다? 4분의 3 위치입니다. 그 4번. 방호판의 폭은 금형폭의 몇 이상? 이건 뭐다? 2분의 1 이상이어야 하고, 행정 길이가 300mm 이상의 프레스 기계에는 방호판 폭을 몇 mm 이상? 300mm 이상으로 해야 한다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내용은 작업형에도 그대로 나오니까 잘 정리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2015년 필답병 1회차 해설 강의가 끝이 났습니다. 2015년 1회차는 크게 어려웠던 문제는 없었던 것 같아요. 자, 저는 신기방기 산업안전 산업기사의 저자 한윤자 리더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신기방기 산업안전 산업기사의 저자 한윤자 리더입니다. 자, 오늘은 2015년 필답병 2회차 해설 강의 들어가겠습니다. 자, 1번. 양중기에 속하는 승강기의 종류 4가지를 작성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자, 답 한번 보시죠. 자, 1번 승객용 엘리베이터, 2번 승객 하물용 엘리베이터, 그리고 하물용 엘리베이터, 그리고 소형 하물용 엘리베이터, 그리고 에스컬레이터입니다. 자, 요 내용은 우리 분들 지금 실제 생활하시면서 아시는 내용일 거라 생각하니까는 양중기에 속하는 승강기 종류 잘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2번.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관리자의 직무 4가지를 작성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자, 필수 암기법령 파트 8가지 중에 한 가지죠. 8가지 문제 중. 자, 보시죠. 일단 암기법은 안위사업입니다. 안위사업. 자, 읽어볼게요. 자, 1번. 안전교육 계획의 수립 및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보자 및 조언 지도. 2번. 위험성 평가에 관한 보자 및 조언 지도. 3번. 사업장 순회 점검 지도 및 조치의 건의. 4번 업무 수행 내용의 기록 유지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안전관리자는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보통 현장에 있으면 소장님이죠. 현장소장. 현장소장 밑에 안전관리자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자, 색깔 한번 바꿔볼게요. 보자 및 조언 지도, 점검 지도 및 조치의 건의, 그 업무 수행 내용의 기록 유지. 이건 뭐다? 밑에 사람으로서 위에 사람을 바친다는 거죠. 보조하는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듯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현장소장 밑에서 어떻게 업무를 받쳐주고 어떻게 뭔가 좋은 환경을 만들 수 있지 조치를 계속 건의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밑에서 받쳐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3번. 어느 사업장의 건고온도가 25도, 습고온도가 35도일 경우 이 사업장의 옥스포드 지수를 계산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자, 답 한번 보실게요. 역시나 제외가 되었습니다. 자, 4번. 헤르츠버그의 동기이론과 위생이론에서 동기요인과 위생요인에 해당하는 것을 3가지를 작성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자, 일단 저희가 4가지 답안을 준비했고요. 자, 보시죠. 자, 헤르츠버그의 동기요인은 성취감, 책임감, 인정, 도전입니다. 위생적인 요인에서는 안전, 임금, 작업조건, 감독입니다. 이 말고도 더 있거든요. 근데 가장 외우기 편한 4가지를 정리해놨으니까 이 4가지를 외워서 결국에는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것처럼 플러스 1을 더 외우라고. 그럼 3 플러스 1이 되니까 여러분들은 혹시라도 4가지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맞출 수 있겠죠.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5번. 지게차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경우 작업 시작 전 점검사항 4가지를 작성하죠. 자, 지게차 작업 시작 전 점검사항은 산업안전이라는 자격증을 공부하는 사람이 이 암기법을 모르고 이 법안을 모른다. 그러면 그건 정말 간첩입니다. 간첩. 무조건 아셔야 하는 거예요. 정말 간첩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 정도로 무조건 알아야 한다는 거다. 물론 간첩이라는 게 아니고 무조건 아셔야 한다는 걸 강조드린 거예요. 자, 보시죠. 암기법 먼저. 암기법은 제하 바전입니다. 자, 보시죠. 1번. 제동장치 및 조종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2. 하역장치 및 유압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바퀴의 이상 유무. 마지막 제하 바전의 마지막 전입니다. 전조 등 후미 등 방향 지시 및 경보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이렇게 해서 제하 바전 외우시면 되고, 역시나 해당 문제도 자주 출제가 됩니다. 자주 출제가 되고, 그리고 작업형에서도 역시나 자주 출제됩니다. 필답에서도 자주 나오고 작업형도 자주 나온다고 하면 그만큼 중요한 문제겠죠. 중요한 문제. 무조건 아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6번. 아세틸렌 용접 장치를 사용하여 금속의 용단 또는 가열 작업을 하는 경우 준수해야 할 사항이다. 가로 안에 적합한 내용을 작성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자, 일단 보기 보실게요. 자, 발생기에서
몇 미터 이내 또는 발생기실에서 몇 미터 이내의 장소에서 나왔는데, 자, 보시죠. 발생기에서, 이건 법안이거든요. 발생기에서 5미터 이내 또는 발생기 실이죠. 실에서 색깔을 좀 바꿔보죠. 발생기 실에서 몇 미터다? 3미터 이내의 장소에서 흡연, 화기의 사용 또는 불꽃이 발생할 위험 행위를 금지시키고요. 역시나 해당 내용은 법안이기도 하지만은 저도 현직에 있지만 이 내용을 지킵니다. 왜? 불나면 안 되기 때문이죠. 충분히 요 정도의 거리를 유지 안 하면 불똥이 튀었을 때 정말 무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잘 붙여고, 여러분들 용접똥이라고 하죠. 자, 용접 불티 혹은 용접똥이라고 하는데 이 몇 도인지 아실까요? 정말 뜨겁습니다. 순간적 온도가 1000도에서 2000도까지 갑니다. 용접 불티가. 그렇기 때문에 용접에 의한 사고가 왜 화재가 많이 나는지가 이유입니다. 용접 불똥이 순간적으로 어느 물질에 딱 닿였을 때, 가연성 물질이라고 하면 1000도에서 2000도에 되는 용접 불티가 튀었을 때, 그 순간 확 파고들겠죠, 불똥이. 그러면서 점점 파고들면서 불이 확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정말 무서운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5m랑 3m는 유지를 하셔야 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7번. 안전보건관리 규정에 포함해야 하는 사항 4가지를 작성하시오. 자, 필수 암기 법령 문제 중에서도 제일 자주 나왔던 문제, 자주. 어찌 보면 필수 암기 법령 내에서도 최답인 줄로 분류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최근에도 23년, 24년 계속 나오고 있는 문제입니다. 자, 대표적 암기법 보시죠. 안한작사입니다. 암기법. 자, 암기법은 안한작사입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자, 보시죠. 1.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관리 조직과 그 직무에 관한 사항. 2번, 안전 보건 교육에 관한 사항. 3번,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 관리에 관한 사항. 마지막 4, 사고 조사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그렇기 때문에 안한작사라고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법령입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8번. 안전인증 대상 방호장치의 종류 4가지를 작성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이 문제는 나올 때마다 제가 항상 알려드린 내용 있죠. 자, 보시죠. 제가 항상 말하는 게 3, 4, 5를 중점적으로 봐라고 하는데, 왜 그러냐면 보일러 압력 방출용 안전 밸브죠. 그리고 밑에 4번에도 압력 방출용 안전 밸브가 겹칩니다. 그럼 뭐다? 색깔을 좀 바꿔서 압력 용기랑 보일러 2개를 외워놓으면 요 나머지 답안은 따라가는 거겠죠. 자, 그리고 압력 용기는 추가적으로 압력 방출용 뭐가 있다? 요 색깔을 바꿔볼게요. 하열판이 존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말씀드린 게 3, 4, 5를 먼저 암기를 하시고 나머지 2, 3가지 정도를 더 외우는 게 훨씬 더 유리하게 작용하는 문제입니다. 자, 1번 보시면 1번은 프레스 및 전단기 방호장치, 2번 양중기용 가부화 장치, 그리고 3, 4, 5는 제가 건너뛰고요. 자, 6번부터 절연용 방어구 및 활선 작업용 기구, 7번은 전기 기계 기구 및 부품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예전에 이런 문제 나왔습니다. 추락, 낙하, 붕괴 등 위험 방지 및 보호에 필요한 가설 기자재, 그리고 충돌, 협착 등의 위험 방지에 필요한 산업용 노무 장치, 이 2가지를 제외 후 작성이라고 나왔던 문제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1, 2, 3, 4, 5, 6, 7을 중점적으로 먼저 외우시고 그 중에서도 3, 4, 5를 한 번 더 집중적으로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9번. 휘발유 저장 탱크에 부착하여야 하는 안전보건 표지에 다음 물음에 적합한 내용을 작성하시오. 자, 안전보건 표지 문제는 제가 항상 안전보건 표지 깜지 노트를 보라고 하는데 이 문제는 조금 다른 쪽으로 뭔가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서 이 문제는 준비했습니다. 자, 일단 안전보건 표지의 종류 뭐다? 그림 나오시죠? 인화성 물질 경고입니다. 쓰시면 되고, 자, 모양이 나왔죠. 자, 모양은 여러분들 보시면 마름모죠. 마름모. 맨 모양은 마름모가 되는 거고요. 그 바탕색이 나왔습니다. 바탕색. 자, 제가 좀 지워서 자, 바탕색은 보시면 흰색이죠. 그렇기 때문에 무색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요. 그 그림색. 자, 그림을 말하는 거죠. 이 해당 그림입니다. 그림. 뭐다? 검정색으로 되는 거죠. 이건 좀 틀린 문제라서 제가 한번 설명해 드렸고요. 일단 안전보건 표지는 무조건 뭐다? 신기반기 네이버 카페에 안전보건 표지 깜지 노트를 무료로 배포하고 있습니다. 가입만 하면 공짜입니다. 무조건 다운로드 하세요. 왜? 이거 다 외워야 합니다. 시험 직전까지. 자,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0번. 가로 안에 적합한 수치를 작성하시오. 나왔습니다. 자, 보기 보시죠. 여러분, 이 문제는 필기 때 자주 보셨죠? 필기 때도 역시 이 문제가 자주 나오는 문제입니다. 근데 이제 필답에는 다 작성해야 하기 때문에, 자, 보시죠. 자, 교류에서는 저압은 몇 볼트 이하일까요? 이거는 1000볼트 이하입니다. 그러니까 직류도 역시나 저압은 몇 볼트 이하다? 1500볼트 이하입니다. 교류는 1000, 직류는 1500입니다. 자, 그리고 넘어가서 고압입니다. 고압에서 교류는 몇 볼트 초가 7000볼트 이하입니다. 이건 뭐다? 1000볼트 초가 7000볼트 이하고요. 역시나 똑같이 직류는 1500볼트 초가 7000볼트 이하고요. 이제 마지막 이하죠. 특별과 동일합니다. 그건 뭐다? 7000볼트 초과입니다. 자, 이렇게 이 해당 표를 정확하게 암기해 놓으시면 절대 틀릴 게 없습니다. 표 그리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거 한번 그려보시면은 여러분들 머릿속에 무조건 남게 되어 있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1번. 터널 공사 표준 안전 작업 지침상 터널 공사 시 NATM 공법 계측 방법의 종류 4가지를 작성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자, 이것도 역시나 작업형도 나옵니다. 작업형. 자, 보시죠. 1번 지중 변이 측정, 2번 지중 치마 측정, 3번 내공 변이 측정, 4번 록볼트 충력 측정입니다. 자, 이거 중요합니다. 출력이 아니고 충력입니다. 충력. 잘 구분해서 외우시기 바랍니다. 이거 틀리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록볼트 출력이라 쓰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한번 강조드립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2번. 이것도 역시나 자주 나오는 문제네요. 가스 폭발 위험 장소 또는 분진 폭발 위험 장소에 설치되는 건축물 등에 대해서 내화 구조로 하여야 하는 부분 3가지를 작성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자, 보시죠. 이 내용은 좀 중요합니다. 자, 건축물의 기둥 및 보에는 지상 1층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가로 내용 중요합니다. 지상 1층의 높이가 6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6m까지라고 정확하게 해주셔야 하고요. 자, 여기서 3번 넘어갈게요. 왜 3번 넘어갈지 보여드릴게요. 자, 배관, 전선관 등의 지지대, 지상으로부터 1단이죠. 비슷하죠. 건축물의 기둥이보다 1층이고, 이것도 역시 1단입니다. 이것도 똑같습니다. 1단의 높이가 6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6m까지. 그렇게 동일하기 때문에 제가 1, 3번 먼저 말씀드린 거고요. 2번 문제는 위험물의 저장, 취급 용기의 지지대는 높이가 30cm 이하인 것으로 제외한다. 이건 다 나오진 않겠죠. 1, 3을 먼저 외우셔야 돼요. 1, 3을 먼저 암기하자. 2번 지상으로부터 지지대의 끝부분까지다. 이렇게 해서 무조건 가로의 내용 중요합니다. 가로의 내용 작성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정확하게 1, 3을 먼저 외우고 나머지 2번을 외우시기 바랍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3번. 사업장의 위험성 평가에 관한 지침상 가로 안에 알맞은 것을 작성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자, 뭐뭐란 유해 위험 요인이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과 중대성을 고려한 위험의 정도. 이거는 뭐다, 여러분들? 위험성입니다. 이거 말고 다른 문제가 있었는데, 다른 문제는 법안에 의해서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해당 문제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표현해 드렸습니다. 이건 간단한 문제죠. 자, 이것으로 오늘 2015년 필답 100회차 해설 강의가 끝이 났고, 저는 신기방위 산업안전 산업기사의 저자 한윤희자 리더였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신기방위 산업안전 산업기사의 저자 한윤희자 리더입니다. 자, 오늘은 2015년 필답형 3회차 해설 강의 들어가겠습니다. 자, 1번. 산업안전보건법상의 건강진단의 종류 4가지를 작성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자, 이 문제 많이 보셨죠? 자, 답안 보시겠습니다. 일단 일반 건강진단, 특수 건강진단, 특수는 이제 특별한 사항이죠. 보통 제조업이나 병원 보면은 야간 근무자들이 특수 건강진단을 많이 합니다. 야간 근무자들. 그리고 3번 수시 건강진단, 그리고 임시 건강진단이 있고, 그리고 배치 전 건강진단이 있습니다. 뭐든지 배치 전에 항상 원래 입사 전에 건강진단 받는 그런 개념으로 확인하시면 될 듯 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2번. 분진 폭발이 발생되는 과정을 나타내고 있다. 폭발이 발생하는 순서대로 번호를 작성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자, 일단 보기 보시면 1번은 입자 표면 열 분해 및 기체 발생, 2번은 주위의 공기와 혼합, 3번 입자 표면 온도 상승, 4번은 폭발열에 의한 주위 입자 온도 상승 및 열 분해, 그리고 5번은 점화원에 의한 폭발입니다. 자, 일단 답안을 보시죠. 자, 첫 번째는 3번이겠네요. 입자 표면의 온도가 상승을 하면서 2번 주위의 공기와 혼합이 되고요. 1번 입자 표면의 열 분해 및 기체가 발생을 합니다. 4번 폭발열에 의한 주입자 온도 상승 및 열 분해가 또 시작이 되고요. 마지막 점화원에 의한
폭발이 됩니다. 그래서 3, 2, 1, 4, 5가 되는 거고요. 이 문제는 자주 나오는 문제는 아니지만 요즘에 화재가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화재에 관련된 부분 때문에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25년도에도 한 번은 나오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레 예상을 해봅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2번. 달비계의 적재 하중을 정하고자 한다. 다음 보기에 안전계수를 작성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자, 답 한번 보실게요. 역시나 해당 문제는 법령 변경에 의해서 삭제가 되었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4번. 산업안전보고법에서 정의하는 중대재해에 해당하는 사항 3가지를 작성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자, 이거는 이 문제는 자주 보셨던 문제죠. 자, 볼게요. 1번. 사망자 1인 이상 발생한 재해. 2번. 3개월 이상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몇 명? 2인 이상. 3개월 이상 2명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3번.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10인 이상 발생한 자에는 중대재해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촬영하고 있는 기준에서 25년 6월 25일이고요. 일단은 최근에 많이 안타까운 사고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부산 반얀트리 현장에서 6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고요. 그리고 오늘 지금 천안이죠. 천안 고속도로 현장에도 지금 현재 8명이 매몰된 상태입니다.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이런 중대재해가 발생을 하면 안 되는데 좀 안전에 대한 부분이 좀 더 경각심이 더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5번. 인간 가호의 분류 중 독립행동에 관한 분류, 심리적 분류, 스와인의 분류의 종류 4가지를 작성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자, 답 한번 보시겠습니다. 역시나 제외가 되었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6번. 근로자가 60분 동안 작업할 때 평균 에너지 소비량이 분당 7.5kcal 때 휴식 시간을 계산하시오. 단 작업에 대한 평균 에너지는 4kcal이다 라고 주어졌습니다. 자, 답안 및 해설을 보시겠습니다. 역시나 해당 문제도 법령 변경에 의해서 삭제 및 제외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법령 변경이 아니라 이 문제는 제가 설명을 잘못했는데 출제 기준에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출제 기준에서 제외, 출제 기준 제외입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7번. 설명에 해당하는 정전기 대전의 종류를 작성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해당 문제는 작업형에도 출제가 됩니다. 자, 보실게요. 자, 1번. 밀착된 물체에서 떨어지면서 전하 분리에 의해 정전기가 발생하는 현상. 이거는 뭐다? 박리대전입니다. 박리대전. 2번. 액체류 등을 파이프 등으로 이송할 때 액체류가 파이프 등의 고체류와 접촉하면서 두 물질 사이의 경계에서 전기 이중층이 형성되고 이 이중층을 형성하는 전하의 일부가 액체류의 유동과 같이 이동하기 때문에 대전단의 형상. 그건 뭐다? 유동대전입니다. 3번. 기체, 액체, 분체류가 단면적이 작은 분출구를 통해 공기 중으로 분출될 때 분출 물질과 분출구의 마찰에 의해 발생되는 현상. 이건 뭐다? 분출대전입니다. 분출대전. 자, 마지막 4번. 기름을 주파수에 넣어 교반시키면서 진동 주파수에 따라 대전 전압의 극소치가 생긴다. 교반이란 말이 나왔죠. 뒤에 부분 제가 생략을 하고 이 답안은 교반대전입니다. 해당 문제는 작업형도 출제가 되니까 정전기 대전의 종류에 대해서 잘 정리해 놓으시면 될 듯 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8번. 다음 설명에 맞는 프레스 및 전단기의 방호장치를 각각 작성하시오. 이것도 역시나 작업형에서 출제가 됩니다. 작업형. 자, 답 한번 보시죠. 자, 1번. 슬라이드 하행전 거리의 4분의 3 위치에서 손을 완전히 밀어낸다. 이건 뭐다? 광전자식 방호장치고요. 2번. 슬라이드 하강 중 정전 또는 방호장치의 이상 시에 정지할 수 있는 구조여야 한다. 이건 뭐다? 양수 조작식 방호장치고요. 자, 3번. 슬라이드 하강 중 정전 또는 방호장치 이상 시에 정지하고 1행정 1정지 기구에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건 뭐다? 손쳐내기식 방호장치입니다. 마지막 4번. 손목 밴드는 착용감이 좋으며 쉽게 착용할 수 있는 구조이고 아시는 분도 아시는 내용이네요. 스윙끈은 작업자와 작업 공정에 따라 그 길이를 조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스윙이란 말이 나왔죠. 그건 뭐다? 스윙식 방호장치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작업형 출제가 되는데 작업형에서도 조금은 변형되어서 나오는 문제도 있습니다. 작업형에서 변형되어 나오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 부분은 역시나 제가 또 저희 작업병 교재에 보시면 나와 있는 문제고, 그리고 제가 또 작업병 영상을 찍을 거니까 그때 찍을 때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9번.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설명에 적합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는 안전보건 표지의 명칭을 작성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자, 이것도 역시나 자주 나왔던 문제죠. 자, 보시죠. 자, 안전보건 표지의 명칭이 나와 있고요. 명칭을 작성하는 거, 용도 및 사용 장소를 잘 봐야겠네요. 자, 사람이 걸어 다녀서는 안 될 장소, 답안이 뭘까요? 알고 계시겠죠? 보행금지입니다. 자, 그리고 수리 또는 고장 등으로 만지거나 작동시키는 것을 금지해야 할 기계, 기구 및 설비, 그건 뭐다? 사용금지죠. 사용금지. 또 3번. 엘리베이터 등에 타는 것이나 어떤 장소에 올라가는 것을 금지한다. 그건 뭐다? 탑승금지 표지죠. 자, 그리고 마지막 4번. 정리정돈 상태의 물체나 움직여서는 안 될 물체를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소에는 뭐다? 물체 이동 금지 표지가 들어가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 네 가지를 잘 외우시고, 이 해당 문제는 이 표랑 그대로 나왔거든요. 해당 표를 잘 암기해 놓으시고, 그리고 이거 말고도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죠. 안전보건 표지는 다 외워야 하기 때문에 신기방기 네이버 카페에 들어오셔서 가입만 하시면 안전보건 표지 깜지 노트가 제공이 됩니다. 그것을 꼭 다운로드 받으셔서 안전보건 표지를 꼭 전체 다 암기하시길 바랍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0번. 굴착 작업 시 토사 붕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점검을 하여야 하는 시기를 4가지를 작성하시오. 참 아이러니합니다. 제가 어제도 저희 현장에서 굴착 작업이 있었거든요. 자, 답안을 보시죠. 자, 1번 작업 전, 작업 중, 작업 후. 작업의 전, 중, 후 다 들어가요. 비가 온 후도 맞죠. 이제 비가 왔을 때는 지면이 불안정하죠. 지면이 진흙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비 오는 후에도 확인을 하고, 그리고 이것도 있습니다. 인접 작업구역에서 발파를 한 후. 발파를 하면 뻥하고 터지죠. 자, 여기에 일반 도로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도 뻥하고 터졌어요. 그럼 어찌겠어요? 이 지면이 불안정하겠죠. 지면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인접 작업구역에서 발파를 한 후에도 토사 붕괴를 방지하기 위해서 점검을 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어찌 보면은 현장에서 상식적이면 접근하시면 더 알기 편할 것 같아요. 작업 전, 중, 후가 다 들어가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꼭 전체 다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1번. 참 자주 나오는 문제네요. 방호 조치를 아니하고는 양도되어 설치, 진열해서는 아니 되는 기기기구 4가지를 작성하시오. 이 문제 자주 나오죠. 여러분들 필기 때도 자주 봤던 내용일 거예요. 자, 보시죠. 1번 예초기, 2번 원심기, 3번 공기 압축기, 4번 금속 절단기, 5번 지게차, 6번 포장기기고, 포장기기에는 가로의 내용, 진공 포장기와 랩핑기 반정의 내용 꼭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자주 나오는 문제는 이렇게 나온댔죠. 자주 나온다고 하면 이런 식으로 단, 예초기, 원심기 제외 이렇게 나온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2개를 빼야겠죠. 그리고 나머지 4가지의 답안을 작성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주 나오는 문제는 꼭 6번째까지 꼭 다 풀로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2번.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실시해야 하는 안전보건교육의 가로 안에 알맞은 내용을 작성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자, 1번. 안전관리자 신규 교육시간. 저도 역시나 받으러 갔던 교육이네요. 자, 34시간입니다. 자, 2번.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보수 교육시간. 이건 몇 시간? 6시간 이상입니다. 사무직 종사 근로자의 정기교육시간 매 반기 몇 시간이다? 6시간 이상이고요. 4번 사무직을 제외한 근로자의 정기교육시간 판매직 즉 매 반기 몇 시간이다? 이것 역시나 6시간 이상입니다. 판매직을 포함했을 때. 5번 사무직을 제외한 근로자의 정기교육시간 판매직을 제외했을 때는 반대입니다. 매 반기 12시간입니다. 6번 일원 근로자 및 근로계약이 일주일 이하인 기간제 근로자와 근로계약이 일주일 초과 1개월 이하인 기간제 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의 채용 시의 교육시간이 몇 시간이다? 이거는 8시간입니다. 7번 일원 근로자 및 근로계약이 일주일 이하인 기간제 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의 작업 내용 변경 시의 교육시간은 이건 몇 시간? 2시간입니다. 2시간. 마지막 8번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의 정기 교육시간은 연간 몇 시간이다? 16시간 이상입니다. 자, 이게 보셔야 할 내용이 뭐냐면 이거 말고도 안전보건교육시간에 대한 내용 많습니다. 그거는 교재에 보시면 교재에 상세하게 표로 참고표라
들어와 있습니다. 그 참고글을 꼭 전부 다 풀로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3번.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재발생 형태의 기인물, 가해물을 작성하시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내용이 기인물은 원인이라고 했고요. 가해물은 가해자라고 생각하라고 했죠. 자, 보시죠. 자, 보기 볼게요. 자, 작업자가 연삭기 작업 중 숫돌이 파괴되며 날아오는 파편에 맞는 사고가 발생하였답니다. 자, 1번 보시죠. 재발생 형태는 그럼 뭐다? 맞음이 되는 거겠네요. 자, 그럼 기인물. 제가 항상 말했죠. 원인이겠죠. 자, 이거 보시죠. 작업자가 연삭기 작업 중에 숫돌이 파괴되며 날아오는 숫돌의 파편에 맞는 사고자. 그럼 연삭기 작업을 하지 않았으면 사고가 나지 않았겠네요. 그러면 연삭기 작업이란 말이 연삭기가 기인물이 되겠네요. 그래서 연삭기가 기인물이 되는 거고요. 마지막 3번. 가해물. 제가 뭐랬죠? 가해자라고 했죠. 작업자가 연삭기 작업 중에 숫돌이 파괴되며 날아오는 숫돌의 파편이라고 했죠. 자, 그럼 답안을 보시죠. 이거는 숫돌의 파편이 되겠네요. 혹은 연삭기의 숫돌 파편이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인물과 가해물 문제는 조금만 생각을 하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기인물은 원인, 가해물은 가해자이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2015년 필답형 3회차 해설 강의가 종료가 되었습니다. 2015년 필답형 3회차도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 신기반기 산업안전 산업기사의 저자 한현유자 리더였습니다. 감사합니다.